점유권은 원래 도둑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이거를 우연히 들고 가면은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유치권의 성립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나오죠. 네네. 이제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 유치권을 깨는 거. 네네네. 예, 그게 이제 점유, 채권,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을 거.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점유, 채권,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을 거.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 4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네.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요건 4개 중에 하나라도 결여됐으니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교수님 여기에 점유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점유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제 소송을 했어요. 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깨고 싶어. 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깨는 것 중에 점유를 갖고 깨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점유가 뭐냐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이제 아니면 판사님이 물어봤다 합시다. 네. 낙찰자인 나한테. 네. 아니면 내가 또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점유라는 게 뭐냐면 점유라는 것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랑 같이 가면 이제 리걸 마인드라는 게 생길 거예요. 네. 법적 마인드.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점유라는 것은 우리 민법 192조에 딱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네. 점으로 나와요. 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점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상 지배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어떤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네.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점인 거예요. 네. 사실상 지배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핸드폰이 보다 낫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핸드폰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점유권 있을까요? 제가 점유권이죠. 안 돼요. 사실상으로는 들고 있지만 네. 지배 의사가 없잖아요. 제가 가질 건데요.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배라는 게 뭐냐면 네. 내가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네. 화장실 갔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가져가려고 그래. 네. 그런데 내가 우연히 화장실 끝나고 와서 보니까 내 핸드폰 들고 가. 네.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손을 탁 치는 게 지배예요. 네. 아니면 내 핸드폰을 놓으니까 대표님 이거를 가져가 보세요. 네. 그런데 이걸 가져가려고 네. 훔쳐서 자기 거 하려고 하면 지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내 핸드폰에 있는 놓고 갔는데 여기에 껌이 붙어 있으니까 교수님이 좀 띄어야 되니까 네. 띄워주려고 갖고 가는 것은 지배가 없잖아요. 그쵸. 손에 들고는 있지만 네. 그게 사실상은 보이지만 지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점유권은 원래 도둑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도둑놈이 이거를 우연히 들고 가면은 지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네네. 도둑놈이 우연히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도둑질 해야지. 도둑질 해야지 갖고 가야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배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지배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점유해 버리면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점유가 생기는 거죠. 점유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민법 192조에서 얘기하는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은 사실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니까 네. 실질적인 걸 얘기하니까 지배라는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네. 지배라는 말의 판례를 보면 타인 배제 가능성이에요. 네. 타인 배제 가능성. 네. 네. 타인 배제 가능성이라는 말은 무슨냐면 내가 핸드폰 놨는데 어떤 사람이 들고 간다 이거예요. 네. 그럼 내가 그걸 목격하고 탁 치는 거. 네. 내 물건 갖고 가지 마라고 탁 치는 거. 네. 타인 지배를 배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 타인 지배를 배제할 마음이 있어야 지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하느냐 유치권에서. 네. 그러면 이제 공장이 경매가 나왔다 합시다. 네. 공장에서 유치권자가 지배를 하려면 네. 펜스를 치고 네. 컨테이너 갖다 놓고 네. 경비 아저씨를 세우고 네. 유치권 있으니까 촉수 원금 발만 들여놔도 뭐 이렇게 함 이건 네. 프랑카드를 걸어놓게 네. 네. 펜컨 경푸 네. 펜컨 경푸. 네. 펜스 치고 컨테이너 컨테이너 놓고 경비 아저씨 두고 프랑카드 걸어놓으면 지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엄격하죠? 네. 그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의 점유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람은 점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네. 민법에서 얘기하고는 192조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얘기하는 거고 네. 지배의 형태라는 것은 타인 배제 가능성을 있어야만이 지배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유치권에서는 판례에 의하면 그 지배는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사건 번호에 의하면은 지배라는 것은 펜컨 경푸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가 있는 걸로 지배권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네. 이 사람은 펜스도 앉혀놓고 경비 아저씨도 없고 네. 컨테이너 박스도 없고 네. 프랑카드도 걸어놓은 적이 없이 네. 단순히 자기가 점유한다라고만 사실상 지배한다고만 한다면 네.
이런 걸 유치권이 요구하는 판례가 요구하는 지배권이 없는 걸로 봐서 네. 이 사람은 점유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서 낙찰자에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론주의라고 그랬죠. 네네. 소송에서는 네네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사실도 주장해야 되고 증거도 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하니까 내가 나가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나한테 물어봐요. 왜 나가라고 하냐고.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 민법 213조에 따라서 소유자는 물건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나가라 한다. 그러면 나 이제 유치권자가 못 나가. 그러니까 너 왜 못 나가느냐. 그래 나 유치권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 유치권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유치권 아닌 거예요. 민법 320조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채권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 점유가 없지 않느냐. 그쵸. 아니야 나 점유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점유라는 것은 타인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요구하는 유치권에서 점유 타인 지배 가능성은 배제 가능성은 네. 팬컨 컴프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너는 4개 중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 그럼 너 점유는 유치권 요구하는 점유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증거도 돼야 되고 법적인 거를 정확하게 돼야 이게 법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유치권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어깨너머로 공부하거든요. 네. 그냥 법조문도 갖다 놓지도 않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소송으로 갔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경공매 영상을 매주 만나보세요. 네이버 옥션통 카페에 회원가입하시고 교재 신청만 하시면 정길봉 교수님의 경매, 공매, MPL, 법률까지 다루는 50개의 특급 교재 파일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경매에 필요한 모든 서식과 자료들도 공유해 놓았으니 옥션통 카페에서 무료로 받아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옥션통을 팔로우하시면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유치권자하고 이렇게 막 깊숙하게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이제 눈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팬컴 경프가 안 돼 있네. 그러면 이제 속으로 씩 웃고 예. 요걸 가지고 민사적으로 진행을 하면 최초에 말씀하셨던 이 점유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렇다고. 네, 그럴 수 있는 우리는 어찌됐든 지식을 이제 갖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서 단초를 찾는 거지. 그러면 공장은 그렇다 치고요. 상가는요? 상가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이제 팬컨 경부는 공장 같은 경우는 경비원이 있겠지만 네. 상가 같은 것도 문을 잠그고 네. 문 앞에다가 게시물을 이제 유치권 있다고 알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 네. 그 상가를 누가 문 따고 들어왔을 때 네. 자기가 그거를 타인 쫓아가지고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네.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점유라는 게. 이 얘기에서 살짝 옆으로 벗어나서 너무 민감한 얘기는 또 대표님이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 성립 요건이 채권이라고 하셨어요. 예. 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결련성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결련성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민사 유치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상사 유치권 같은 거는 이 결련성을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사 유치권인지 상사 유치권인지를 앞에서 그렇죠. 정해놓고 시작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얘기는 지금 민사 유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이제 그 결련성 있는 채권의 대표적인 주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상환 청구권. 네. 공사대금 채권은 말 그대로 이제 도급이잖아요. 네. 공사한 채권을 얘기하고 그렇죠. 비용상환 청구권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집에 필요비나 유익비가 들어갔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속물 매수청권이라는 있거든요. 민법 646조에 부속물 매수청권이라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그러니까 유치권자를 만나면 공사업자를 만나는지 임차인을 만나는지 달라요. 네. 만약에 이제 임차인을 만났다 합시다. 네.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네.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깨는 거예요. 네. 정비하는 재판장님, 임차인의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점유채권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채권으로 봐서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결련성 있는 채권이어야 되는데 유치권이 주장하는 채권이 비용상환 청구권인 필요비와 유익비가 아닌 네. 민법 646조에 따른 부속물 매수권에 관계된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네. 유치권자는 결련성 있는 채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폐한다는 거예요. 법적인 얘기 단어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어렵죠. 사실 좀 어려워요. 이런 법적인 내용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유치권 관련된 소송으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논리적이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말 한마디가 네네. 무슨 법에 근거하느냐. 네네.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던 사실이 증거가 있느냐. 네. 그리고 이 증거에 의해서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네. 여기에 적용된다라는 판례가 있느냐. 네. 이 세 가지를 딱 세트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분간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한 말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네. 그 근거를 위해서 요건을 다 갖췄는지, 네.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지, 네.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증거가 사실관계에 포섭돼 가지고 이게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없는지를 판례가 있는지, 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법정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저희 주제가 유치권 초보자도 깰 수 있다. 네. 약간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네. 초보자도 깰 수 있다. 그 초보자에게 대해서 법조문 없이 강의하는 거는 네. 전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이런 법조문 같은 것들을 먼저 더 체크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법조문 없이 네네. 유치권 깨는 사례를 갖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치권을 공부해버리면 네네. 초보자 100년 가는 거예요. 100년 동안 초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일 네네. 때부터 내가 지금 얘기하는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한다. 나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왜 나가라 하느냐. 민법 213조에서 나가라 한다. 네. 그럼 유치권이 왜 주장 안 된다고 성립하십니까? 라고 판사가 물어보면 네네. 점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채권이 결론성이 없는 채권이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비용상환 청구권인지 부속물 청구권인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따라가지고 그럼 내가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유치권자한테, 임차인한테. 그 당신이 주장하는 게 부속물 매춘권이냐고. 그런데 이 유치권자가 모르고 예 부속물 매춘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다 기록이 되잖아요. 네. 정교한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 이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속물 매춘권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례 같지 않습니까? 판례 하나 딱 갖다 들이대면 이겨버린다 이거지.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네. 변호사님들 앞에 가서 이렇게 변호사님과 상담하면 네. 변호사님이 무료로 해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무료는 이제 제가 해본 소리고 네. 그러나 변호사님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오고 네. 그 자기가 의뢰인이 얘기한 말에 대해서 증거 다 갖고 오고 네. 그러면 변호사 할 일이 뭐 있어요? 문서 작성만 잘하면 되잖아요. 네. 그 구두로 말할 것도 없지. 증거가 다 있으니까. 판례까지 다 갖다 들여주면. 그리고 유치권자하고도 이런 쪽으로 대화를 좀 하면 네네. 유치권자가 좀 우리들 말로 좀 움츠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 지식이. 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풍월이 있으니까 자기 알고 있는 변호사님한테 가서 문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쪽 낙찰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패소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지 말고 합의해서 끝내세요. 이렇게 합의가 종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 이제 채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채권을 깨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채권을 깨는 방법은 진짜 이제 이거는 진짜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제 증거를 만드는 게 사무석 증강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앞전에 배웠잖아요. 네. 이게 사무석 증강금 앞에 있는 게 이제 유치권에서는 계시자 인장세. 계시자 인장세. 계시자 인장세. 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스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유치권자가 10억을 주장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공사를 했다는 거잖아. 네. 10억을. 네. 공사가 5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네. 터기, 골, 설마. 터기골 설마. 터파기, 네. 기초공사, 네. 골조공사, 네. 설비공사, 네. 마감공사. 네. 이거 6개월, 6개월이 36개월, 3년이 있었다 합시다. 공사 네. 기간이. 네. 그러면 터기, 골, 설마 공사를 5개로 구분했잖아요. 네. 터기, 골조공사가 이제 1년 지나서 했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이제 먼저 피고한테 이제 골조공사를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절까지 했습니까를 먼저 증거를 좀 대달라고. 네. 문서로. 네.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기간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네네.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공사 이거는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알려주십시오. 이 공사한 구간을 기간을 먼저 확실히 잡아놓고 네. 변경 못하라고 이제 문서로 받아놓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가냐면 계시자 인장세라는 기술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 계시자 인장세. 네. 이 공사라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시방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공사 동안에 들어갔던 자재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계시자, 인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장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들어갔던 돈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세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왔으면은 여기서 자재를 대줬던 사람들은 돈 받았으면 부가가치세를 냈든지 그쵸. 법인세를 냈든지 그 장부가 있죠.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공사를 했다라는 것을 문서로 받고 인부가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네. 인부에 대한 뭘 줬을까요? 급여를 줬겠죠? 네네. 이거 일당을 줬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당제 나간다면? 네. 그러면 인부 명단을 달라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인부 명단을 만들려면은 인부 명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인부 명단이
안 맞아. 네. 여기는 분명히 골조공사 인부 명단인데 기초공사 명단 인부 명단 나온다든지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럼 이건 공사에 대한 그런 것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가지고 제출했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또 이제 인부가 오잖아요. 네. 인부가 오면 이제 그다음에 또 뭘 요구하냐면 전화번호 좀 달라고. 인부한테 전화번호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인부한테 전화해. 네. 그러면 이제 사문석 증강금 증인 신청해. 네. 당신 언제 이때 공사를 했냐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기술이에요 하나의.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사문석 증감검을 하기 위해서 예. 맨 앞단이 이제 공사 구분에서 예를 들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어떤 공사를 했느냐, 터기골 설마, 네. 그러니까 터파기, 그다음에 기초공사, 네. 골조공사, 그다음 설비, 마감공사를 이렇게 한 부분에서 마감공사를 한 업체다. 예. 그럼 마감공사를 한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라고 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게시자 인장세 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사문석 증감검을 해라. 그렇죠. 제가 전문가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네. 대형 칠판에다가 네네. 쫙 놓고 네네. 문제를 풀면 네. 한눈에 들어와요. 사실 이제 저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나 하실 텐데 그렇죠. 이제 저번 영상에 사문석 증감검에 대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신다면 아 사문석 증감검이 이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단어가 되게 많고 어려워 보이지만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면은 절대 잊어먹을 수 없는 정말 이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님, 네. 제가 하란 대로 자기 하는 말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변론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공부를 하시면 경매 10년 한 사람 일주일 안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터기골 설마는 공사 진행 순서를 말하는 거고요. 게시자 인장세는 공사 관련된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사문석 증감검은 증거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해도 낙찰자한테 유치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원고 낙찰자하고 피고 유치권자하고 소송을 했는데 낙찰자가 패소해 본 거예요. 네, 그런데 법정에서 낙찰자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아, 자기가 패소했는데 박수를 친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런데 유치권은 성립한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성립된 유치권을 갖고 낙찰자인 나한테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재밌죠? 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네. 머릿속으로 확확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한 2번, 3번 들으시고 이제 혹시 우리가 오프라인 하게 되면 네. 오프라인에서 많은 질문해 주시고 네. 그러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료가 다 교재가 50개가 네. 무료로 제공되고 있죠? 네, 지금 저희 옥션통 네이버 카페 회원 가입하시고 정길봉 교수님 특급 교재 파일 신청 게시판이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체크된 당일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특급 교재 50개 파일 다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너무 막 많은 것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싶으시니까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수님 교재 파일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교재 파일 저희 네이버 옥션통 카페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뭐를 준다고 그러지 실제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옥션통은 파일 50개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많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으로 통합니다. 옥션통을 선택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유튜버 1위 유튜버가 사용하고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세 번째, 경매에 필요한 모든 유료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네 번째,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소통의 답답함을 없앴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 권리분석사가 어려운 권리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여섯 번째, 가장 파격적인 가격 월 29,500원으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와 비교해보세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